IB 같은 경우는 과목에 모든 6과목에 HL이든지 SL이든지 이제 인터널 어세스먼트라는 에세이 형식의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수학도 이거는 익셉션이 아닙니다. 이제 수학도 100% 만점에 20% 점수에 들어가는 인터널 어세스먼트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인터널 어세스먼트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러글 하고 있어서 오늘 그 점을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만점에 수학 점수에서 20%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제 I 같은 경우는 페이퍼와 다르게 리마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11월 달 혹은 내년 5월 시험에서 다시 제시를 칠 수 있지만 I 같은 경우는 점수를 받은 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받을 때 꼭 잘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IA를 작성할 때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different approach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발산적인 어프로치가 있고 또 수렴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더 이제 학생들이 훨씬 더 리마인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수학적인 에세이를 쓴다고 해서 본인이 새로운 theorem을 만들거나 혹은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혹은 뭐 관심 있어 하는 토픽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배점도 보면은 20점 만점에 6점이 use of mathematics고요. 14점이 보통 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얼마나 잘 플로우 있게 그리고 또 엘러컨트하게 알맞은 기호를 써가면서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토픽이 조금 쉬운 토픽이더라도 프레젠테이션만 잘하면은 그 나머지 14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학적인 무슨 theorem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잘 발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염려해야 되고 두 번째 아무리 본인이 좋아하는 토픽이더라도 읽는 리더 즉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토픽을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토픽을 여러 가지 골라서 그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토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예시랑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을까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할 때 더 간략하게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L을 쓰기 시작할 때 학생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작성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발산적 접근 그리고 수렴적 접근이 있는데 이 발산적 접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토픽을 수학적으로 쓰는 접근 방법이고 반대로 수렴적 방법은 본인이 좋아하는 수학을 가지고 그 수학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토픽을 정하는 게 수렴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산적 접근 방법, 즉 다이버전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토픽을 먼저 고릅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이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갈래 방향으로 수학 방향이 잡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축구다. 그럼 축구면은 통계학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칼큘러스로 쓸 수도 있고 혹은 트리고노메트리를 쓸 수도 있고 벡터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이 방향이 어떤 걸 뚜렷하게 알아 라는 거를 알면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만 이제 나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면은 거기에 상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도착 지점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발산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피해야 되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example을 말씀드리면서 왜 피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산적 접근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좋아하는 토픽을 먼저 시작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럼 축구를 좋아해서 그 축구에 관해서 수학을 쓰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하고 수학을 연결한 키워드를 이제 리서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축구만 보면은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수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도 될 수도 있고 공을 어떻게 하면 멀리 찰 수 있고 혹은 스타디움에 뭐 사람들이 관중수가 오는 거를 모델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학이 있기 때문에 좋은 토픽, 축구라는 좋은 토픽의 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아갈 수 있는 mathematical branch가 많기 때문에 발산적인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바디를 쓰면서 컨클루션을 갈 때 어떠한 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산하게 돼서 학생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적인 방법은 어떠한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가 즉 어떠한 문제점을 시작해서 내가 결론을 아는 게 아니라면은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죠. 여태까지 이제 divergent approach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convergent approach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example을 포인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예를 들어서 옵션 칼큘러스를 배운다. 옵션 토픽 9 칼큘러스를 배우면은 그 책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쭉 토픽이 있습니다. 이 챕터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나 여기서 일단 인피니트 시리즈하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좋아해.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수학을 먼저 고르고 그 수학을 골라서 그럼 이 두 개를 이어서 말할 수 있는 example이 무엇일까를 잇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컨버전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보통 IA나 익스텐드 에세이를 쓸 때는 이런 컨버전 어프로치를 많이 추천하고 있으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매스다라는 거를 먼저 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example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level of difficulty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HL 기준으로는 옵션 정도는 돼야 인터널 어세스먼트 쓸 때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example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옵션 만약 본인이 칼큘러스를 하면 옵션 칼큘러스 혹은 옵션 스태티스틱 하면 옵션 스태티스틱 혹은 디스크리트 매스를 하면 디스크리트 매스 보통 옵션에서 배우는 수학적 내용이 있는 리얼 라이프 example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옵션 내용을 골라서 컨버전 어프로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수렴적, 즉 컨버전 어프로치는 왜 좋냐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수학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칼큘러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IB 매스에서 토픽 6인 칼큘러스 내용이 아닌 옵션 9에 있는 칼큘러스 내용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도 내가 좋아하는 칼큘러스, 예를 들어서 내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좋아한다 혹은 리밋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정도 수학을 고른 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first order 같은 경우는 IB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할 수 있지만 second order 혹은 뭐 이제 데리베티브가 올라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trim down, 즉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example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학을 먼저 고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럼 내가 이 수학을 해야 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differential equation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럼 거기에서 따라오는 example을 찾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 differential equation 중에서도 integrating factor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와 있는 예제 중에서 뭐 population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law of cooling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example을 본인이 elaborate 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오히려 토픽 선정하기가 훨씬 더 쉽게 되죠. 그래서 발산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토픽을 topic of interest를 선택했다면은 컨버전트는 본인이 좋아하는 수학을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리미티드 된 example 중에서 본인이 골라서 시작점 수학을 끝점 결과로 이어주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이 원하는 topic of math를 고르고 example도 골랐다면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예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생들한테 말해주는 게 보통 이 topic에 대해서 100%를 알고 그 다음에 이미 conclusion을 안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troduction 할 때는 약간 pretending 하면서 나 이 topic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뭔가 있을까라고 시작을 해서 인트로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바디에서는 두 가지 스텝을 취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조사하는 건데 조사를 하자마자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failure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난 1 더하기 1을 2인 걸 1 더하기 1이 무엇일까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은 1 더하기 1이 3이 아닐까라는 assumption을 만들어서 그거를 failure 하는 게 좋고요. failure를 보여줌으로써 그럼 내가 왜 틀렸지? 이거를 왜 틀렸는지에서 improvement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exploration에서 discussion을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방법으로는 1 더하기 1을 derive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이 1 더하기 1을 derive 할 수 있는 새로운 math가 있을까는 리서치를 통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찾은 거를 보여주시고 그럼 나 이 방법을 썼더니 1 더하기 1이 2가 됐어. 라는 거를 이제 메인 바디 세컨드 스텝을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failure plus improvement plus result가 나오게 되면은 메인 바디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A를 진행할 때는 IA는 총 4가지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introduction, main, conclus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IA 같은 경우는 introduction,
main body, which is exploration. 그 다음에 이제 conclusion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reflection and conclusion. 그러면 이 reflection 부분하고 conclusion 부분하고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reflection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여태까지 쓴 수학 중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이해도에 한해서 증명할 수 없는 어려운 theorem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theorem에 대해서 reflection 부분에서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수학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말하기엔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를 사용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 토픽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 리서치를 하고 싶었는지의 willingness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프루프할 수 없는 어려운 theorem이라도 메인 바디에서는 디스커션을 하지 않되 리플렉션에서 하면은 본인의 리서치 스킬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클루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태까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디다 더 사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이제 결과를 토대로 말을 했으면은 컨클루션 같은 경우는 그러면 1 빼기는 뭘까? 2 더하기는 뭘까?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퀘스천 마크로 써서 컨클루션에도 집어넣어도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I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토픽을 선택할 수 있을까? 좋은 수학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근데 제일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수학을 먼저 정해라. 본인이 삼각함수를 좋아하면 삼각함수, 벡터를 좋아하면 벡터, 칼큘러스를 좋아하면 칼큘러스. 근데 이제 토픽도 수학 토픽을 고를 때도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칼큘러스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왜냐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example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 확률 이거를 아주 잘 쓰지 않는 이상은 이걸 고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statistics 한다, probability 한다. 그러면 linear line regression, normal distribution 이런 거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점수를 잘 못 받지만 본인이 만약에 옵션을 스태티스틱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있는 generating function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면은 확률 통계를 쓰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절대 확률 통계를 안 쓰는 게 좋고요. 이 수학을 그래서 옵션 내용을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즉 그러면 본인 토픽에 말하고 싶은 example은 어디서 골라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소스가 많은데 제가 추천해 드릴 거는 3개 정도. 이제 첫 번째는 유튜브에 넘버파일이라는 이제 수학 동영상을 아주 귀엽게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만든 동영상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드에서도 수학 관련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세포를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 정도로 example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학교 선생님. 이제 세 번째 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이 IB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플로마긴 한데 이제 휴먼 팩터가 좀 있습니다. 인터널 어세스먼트라는 거는 학교에서 internally grade 되고 이 internally grade 된 점수가 IBO에 보내지게 돼서 그 IBO에서 이 사람은 채점 잘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뽑혀간 샘플 I를 점수를 토대로 다른 학생들이 배점을 받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초반에 점수를 잘 매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토픽을 한 3개 정도 골라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한 학생이 이제 I를 굉장히 잘 썼어요.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generating function을 사용해서 굉장히 잘 썼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 확률에 대해서 조금 재미가 없어. 잘 못 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0점 만점에 11점을 주게 되었죠. 근데 이 운이 좋게도 IBO에 이제 example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샘플이 20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5개를 뽑아서 갑니다. maximum, minimum, median, first quartile, third quartile 이렇게 5개의 샘플이 뽑혀서 가게 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미니멈 점수 11점에 뽑혀서 가게 됐는데 이제 IBO에서 채점할 때는 잘 쓴 것 같아 라고 해서 7점이 더 추가돼서 18점을 나중에 최종으로 받게 되었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7점 오르는 거하고 I에서 7점 오르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I에서 7점이 올라가면은 총점에서 7%가 한 번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1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토픽을 꼭 골라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갈 때 본인이 좋아하는 토픽을 한 가지만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3가지 정도는 골라서 예를 들어서 calculus, probability 혹은 trigonometry 이런 식으로 3가지 조금 다른 different area를 골라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